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찾아오는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1월 올해 증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물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2월 시장도 약세장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보수적인 전망 속에서도 우리는 힘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저는 국내 시장에 이런 이야기를 던지고 싶습니다. 힘내라 국내 시장, 힘내라 개인 투자자. 힘낼 수 있는 홍삼 같은 에너지 듬뿍 담은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께 투자 아이디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119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 시청 가능합니다. 이데일리 TV를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민경철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 종목은요, 사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주가의 상승의 동력을 잃은 듯 정말 손실폭이 많은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3772 혹은 너튜브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종목의 고민들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종목에 대한 이름이고요. 두 번째는 매수가, 세 번째 비중, 그리고 네 번째는 궁금한 점을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려주실 때 빠르게 신청해 주실수록 채택 확률은 높아진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특별한 선물도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2월장에도 약세장이라고 하면은 이젠 개별주로 좀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겁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자 바로 관심주 리스트, 그중에서도 대시세 초입 관심주 리스트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전문가 이름 민경철 세 글자를 전송해 주시면 여러분들 관심주 리스트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좌측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신 뒤에 여러분들 대시세 초입 관심주 리스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리스트 선물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딱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무료 방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대시세 초입 관심주 리스트를 어떻게 보는지 그 안목부터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매수 매도하는 타이밍까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 온라인 무료 방송 진행될 예정이고요. 참여 원하신다면 참석 또는 참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라인 무료 방송 저희 소개시켜드렸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119 출발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줄 해결사 이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민경철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한 줄 평 어떻게 준비해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네, 오늘 시장은 코스닥 지수에 815포인트 반등할까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815포인트 반등, 여기에 키워드를 좀 두고 계신 의미가 좀 특별하게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지금 1월 달 사실 시장 난이도가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사실은 뭐 테마주 1월 달 굉장히 잘 갔죠. 1월 1주차, 2주차 우리 국제유가 상승 테마주들, 뭐 전쟁 테마주들 엄청 잘 가고 반도체 관련주들 폭등하고 인공지능 관련주들 폭등하다가 이철전지 관련주들 무너졌다 폭등하고 테마를 잘 타면 이 폭락하는 장세 속에서도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한번 잠깐 이제 타이밍, 박자가 안 맞았을 때 굉장히 또 미끄러질 수가 있었던 1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코스닥 지수는 1월 달 한 달 동안 우리 분위기를 보면은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하다가 815포인트에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단기 저점을 다져나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의 차트를 보고 코스닥 지수랑 비교를 해서 우리 신가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1월 4일까지 우리 나스닥 지수는 14,400포인트까지의 낙폭을 확대하면서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했으나 그 돌파했었던 14,400포인트의 가격대를 과거의 저항을 돌파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자 1월 5일을 저점으로 해서 1월 8일에 월요일부터 이제 상승 반전을 만들더니 이번에 15,300포인트를 돌파하고 그리고 오늘 새벽 시간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이제 2월 1일 애플의 실적 발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스닥 지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빅테크 실적 기대감으로 신고가 구간을 1월 달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나스닥 지수는 빅테크 기업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1월 달에는 금리가 인하되진 않겠습니다만은 빠르면 3월, 늦어도 5월 중에는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스닥 지수의 1월 달, 우리 12월 달에 지난달 고가를 돌파하는 상승 추세에 대한 근거로 이제 좀 작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의 반면에 현재 이제 코스닥 지수의 차트를 보면요. 자, 1월 한 달 동안 자, 1월 3일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순매도 공세를 펼치면서 그래도 잘 시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우리 코스닥 지수가 1월 9일부터 해서 현재까지 보름 넘게 계속해서 조금씩 우리 고간을 갉아먹듯이 우리 지수가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815포인트의 선을 그어두고요. 지난주 목요일 815포인트에서 가격 방어,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815포인트에서 밑꼬리 달고 양봉 전환, 그리고 어제도 월요일에 815포인트까지 빠졌으나 다시 그 가격대에서 밑꼬리 달고 다시 종가 형성하고요. 오늘도 815포인트를 일시적으로 이탈했으나 자, 밑꼬리를 달면서 815포인트를 막판에 또 방어해주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스닥 지수가 나스닥 지수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와서 나스닥 지수가 15,300포인트를 깨지 않고 15,90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을 기록하게 된다면 자, 코스닥 지수도 제 개인적으로는 795포인트 그리고 815포인트의 변곡 가격대를 과거에 이탈하면서 낙폭이 확대된 이력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나스닥 지수가 고가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795포인트와 815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제 반등할 가능성을 높게 예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스피 지수의 현재 구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점검을 해볼 예정인데요. 자, 코스피 지수도 차트 보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1월 2일부터 코스피 지수가 보름 넘게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우리 연중 고가를 다시 한번 이제 갱신을 이제 어제 새벽 시간에 또 진행이 되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분간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515포인트의 이제 저항대를 돌파하는지 그리고 오늘 장중에 일시적으로 돌파했으나 다시 이제 음봉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2,515포인트를 돌파한다면 2,580포인트 수준까지의 추가 상승을 염두하시면서 첫 번째 우리 빅테크 기업들 어떻게 실적 나오는지 실적이 좋게 나오면 뭐 애플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좋게 나온 기업들이 올라갈 것이고 그 올라간 종목들의 섹터와 테마주들이 우리 시장에서 이제 다시 또 시세가 테마주 형태로 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실적 훈풍으로 시장에 어떤 좀 영향들이 갈지 이분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좀 지수는 봐주셨는데 섹터별로 좀 흐름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장 특징주로 네. 특징 뭐 보셨을까요? 사실 오늘 대다수 섹터들이 크게 좀 조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2차전지 빠졌고요. 네. 초전도체 빠졌고요. 반도체가 빠졌고요. 시장에서 핫했던 테마주들이 오늘 전방위적으로 무너지면서 시장에 수급이 쏠렸던 테마가 바로 저PBR, 네, 저평가되어 맞아요. 있는 종목들에 갑자기 바닥권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이제 실적 장세로 돌아서면서 결국에는 실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우리 증시에서도 또다시 테마를 형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올라간 테마주들의 추격 매수보다는 이미 바닥권에서 소외됐었던 종목들의 순환매, 테마의 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은 신스틸 그리고 하이스틸 이런 중소형 철강주들이 저평가되어 있었던 철강주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이 오늘 뭐 상한가 플러스 혹은 장대 양봉의 급등을 만들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주회사 종목들이 이제 여러 개 상장사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OCI 홀딩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키움 다우그룹의 지주회사 다우 데이터 종목이 저 PBR 관련주 그리고 테마주 형태로 부각되면서 이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비트컴퓨터 등의 원격 의료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상승 테마로 좀 소외됐었던 종목군들이 오늘 또다시 이제 새로운 테마가 태동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지수가 1월 한 달간 안 좋은 좀 하락장이기 때문에 우리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 종목이나 매매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은 우리 대시세 초입인 종목들, 이제 막 테마가 새롭게 이제 태어나는 우리 태동기에 위치해 있는 테마주들 그리고 종목들 공부하셔서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동기에 있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좀 얘기해 주셨는데 중소형 철강, 저PBR 관련주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에 대한 브리핑 좀 정리 도와드렸고요. 종목에 대한 고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종목이요. 지금 뭐 저가 메리트인 건지 아니면 진짜 계속 우하향으로 가는데 저만 모르는 건지 고민 많아요 하신다면 문자샵 3772번 혹은 너튜브 이데일리 TV 댓글창 남겨주시면 돼요. 종목 이름과 비중, 매수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대시대 초입 관심주 리스트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전문가 노래톡방에서 네. 많은 분들이 이 리스트를 딱 받고 감사합니다. 이런 네. 얘기들이 많던데 네. 리스트를 한 주로 몇 개 정도 주세요? 네, 정말 이제 저도 이제 딱 보면 느낌이 좋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가능하면 우리가 바다익선이라는 말처럼 하루에 거래량이 100억 터진 것보다는 거래량이 500억, 거래량이 1000억, 거래량이 2000억 이상 터졌는데 그게 고가가 아니라 바닥에서 터질수록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하루에 최소 고르고 압축시켜서 제가 세 종목을 매일매일 노랑톡에서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어제 3개 종목들을 공유해드렸을 때 시장의 2,400개 종목들의 평균보다는 월등히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이 대시세 초입인가, 우리가 어차피 종목들을 고점에 매수하든 저점에 매수하든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는 것은 뭐 확률이기 때문에 100%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상에 꼭대기에 들어갔는데 잘못 물리면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저점을 확인하고 여러 번 저점을 다지면서 박스권 기간 조정과 힘을 모았던 종목이 이제 막 시작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 대시세 초입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밑으로 잃을 게 많이 없는 구간에서 위로는 높은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선별하는 방법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선별해서 제가 전략들을 이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외에도 대시세 초입인 종목들, 그리고 저점인 종목들 합쳐서 초저점 기법을 활용한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 함께 세워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랑톡에도 입장하셔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종목들의 싹수가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초입에서 잘 공략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또 많은 분들이 노란톡방으로 들어와주고 계신데요. 대시세 초입 종목, 대시세 이게 바닥에서부터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이 좋은 시그널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리스트 좀 받아보고 싶어요 하신다면 QR코드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
스캔하고 들어오신 뒤에 노란톡방에서 대시세 초입 관심주 리스트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문자가 편해요 하신다면 문자 참여도 저희 가능하니까 샵 3772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 경철, 세 글자 이름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무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전문가님 그거 같아요. 리스트를 받아 보고서 어제 시청자분들이 온라인 방송에서 이걸 네. 좀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해서 네. 이 방송이 좀 탄생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 정말 예리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시세 네. 초입입니다. 이야기 드리고 사실 100%, 200% 제주 반도체 종목은 50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 제주 반도체 종목이 대시세 초입입니다. 그리고 500%가 갔습니다. 이렇게만 딱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남의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 공개 방송, 온라인 방송 통해서 이게 왜 대시세 초입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내가 앞으로 제주 반도체 종목 혹은 대시세 초입인 날라간 종목들을 놓쳤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종목들을 선변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공부해 나가신다면 저는 대시세 초입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점이거나 대시세 초입이거나 줄여서 초저점인 종목들, 대시세 초입이거나 저점인 종목들을 잡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만의 전략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줄여서 저만의 용어로 초저점 기법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이 대시세 초입이라서 잘 가는 걸 눈으로 봤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해가 사실 텍스트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방송 통해서도 같이 공부하시고 전략들 우리 다듬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자로만 받기에는 사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무료 방송 친절하게 또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매주 또 여러분들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 꼭 참여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는 샵 3772로 참석 또는 참가 이렇게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포털 검색창에 들어가서 전 보고 싶어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검색창에 종목상담 119를 검색해서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사이트 종목상담 119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스크롤 밑으로 내리신 뒤에 민경철 전문가님 사진 밑에 방송 예정 버튼 2월 1일 목요일에 빨간색으로 변경되면 누르고 들어가셔서 정말 대시세 초입 종목이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은 시간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 또 무료 방송까지 소개시켜 드렸고요. 종목 고민 저희 잠시 뒤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답답합니다. 1월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완전 한 달 내내 지금 손실만 보고 있어요. 파란 계좌 더 이상은 힘들어요 하신다면 여러분들 문자 바로 보내주세요. 종목 고민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샵 3772 종목명, 비중, 매수가 궁금했던 부분들 남겨주시고 지금 너튜브 지금 보면 너튜브에도 우리 골개미님과 갈비님, 고두캄님도 오셨는데요. 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 실시간 유튜브 상담도 저희 진행합니다. 너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신 뒤에 댓글창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자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3010번님의 미래나노텍입니다. 18,000원에 40% 비중이요. 정말 수고 많으세요. 지금 일부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물타기를 해도 될지 대응 방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손절에 대한 고민까지 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주르륵 우하향 곡선을 타고 있어요. 전문가님. 네.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일 때 미래나노텍도 튀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주가가 빠지는 게 소외돼서인가요? 사실 1월 달 테마주 형태로 잠깐 반짝 시세가 나왔다가 꺼져버렸던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미래나노텍 종목도 2차 전지 관련된 이슈와 테마로 한 번 반짝 시세가 나왔으나 거래 대금이 터졌던 캔들의 시가를 이탈하면서 낙폭이 확대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새로운 지지선과 그리고 어느 가격대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이고 다시 재공략 기회를 노려봐야 되는
우리 타점은 어디인지 빠르게 차트 분석 관점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테슬라든 리비안이든 뭐 미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갑자기 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인다면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미래 나노텍의 주가도 이제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요. 향후 우리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미국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의 행보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미래 나노텍 종목이 코스닥 기업이다 보니까 코스닥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815포인트를 지켜주느냐 지켜주지 못하느냐에 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 미래 나노텍 종목의 이제 주주분들 그리고 우리 종목 상담을 남겨주신 시청자분께서는 코스닥 지수가 795포인트, 815포인트를 깨지 않고 반등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반등하는 과정에서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한번 테마가 도는지를 1월 달, 2월 달, 3월 달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4월 달까지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걸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뭐 확률은 뭐 정확하게 제가 뭐 집계를 할 수 없어요. 하지만은 5월 달에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술주 그리고 그 기술주들 중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호재로 또다시 좀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차트 보면서 기술적 관점에서 좀 부연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 미래나노텍 종목의 대량 거래가 이제 11,000원 가격 위로 터지면서 이 11,000원대 가격을 지켜주고 반등하고 또다시 13,500원 가격대를 지켜주고 다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36,000원까지 대략적으로 한 3배 정도의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테마주 형태로 시세가 분출된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과거의 큰 상승을 반납한 저점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 평단가 대비 현재 마이너스 약 25% 정도, 거의 25%에서 약 30% 정도 뭐 이 정도가 이제 손실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테마주 형태로 시세가 분출됐을 때 13,500원에서 36,000원까지 2.5배 이상 퍼센트로 따지면은 거의 200% 가까이 시세를 크게 분출했었던 그 상승을 전부 다 반납한 첫 번째 저점 가격이기 때문에요. 현재 자리는 밑으로는 11,000원 그리고 13,5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코스닥 지수가 850포인트,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880포인트 수준까지 2차 전지 관련주들 올라가면서 지수 반등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으로는 일단은 뭐 지난 1년 그리고 1년하고도 한 15개월 정도의 차트를 크게 봤을 때 11,000원 그리고 13,500원 가격대가 과거에 200% 정도의 상승을 분출했었던 캔들의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자, 13,500원, 11,00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는 걸 권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2월 달에 2차 전지 테마주로 부각이 되면서 15,800원 위로 이제 대량 거래가 한번 들어오고요. 그리고 17,800원 부근에서 이 종목에 저항받고 윗골이 달고 다시 조정 구간으로 접어든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1차 목표가는 15,800원의 현 시점 저항대를 돌파하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저항대를 거래량 수반하면서 2차 전지 테마주 형태로 이제 돌파하는 데 성공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17,800원 그리고 18,000원 가격대인 시청자님 평단가에서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이 종목의 저점 13,500원 부근으로 확인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이번에 만들어진 저점과 그리고 지금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올라갈 때 비중을 줄여 나가시고요. 다시 13,500원 부근까지 낙폭을 확대한다면은 거기서 다시 물량을 늘리고 평단가를 낮추고 제공량 기회를 노려보고 또다시 15,800원 그리고 17,800원 가격을 목표로 우리 박스권 등락 안에서의 수익 실현 기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자리 11,000원, 13,500원 구간 이탈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880포인트 수준까지 조금 더 보유 전략 한번 가져가시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분의 사연 만나볼게요. 8532번님의 대한해운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매수가 낮추려다 비중 많아졌어요 라고 하셨는데 평단가가 2,300원에 30% 비중입니다. 내려왔는데도 보유해도 될지 그거 여쭙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빠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홀딩해 볼만한 종목인가 아닌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거래량 1위가 해운주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전문가님, 손실권은 있지만 네. 우리 백고동 올리면 또 시원하게 올라가잖아요. 네. 기다리는 게 좀 답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강력 보유를 좀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주식이 참 이제 심리 게임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이게 저점이면 싸게 사서 좋은데
이제 저점인데 빠지면 싸게 산 것 같은데 빠져서 또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그쵸. 근데 또 내가 팔면 올라가요. 그 이후에 또 폭등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어려운 또 이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빠지더라도 더 물량을 모아가는 형태로 이제 강력 좀 보유 의견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네. 자, 먼저 2020년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조선주, 해운주 몰락했을 때 이 종목의 매출액이 2020년도 기준 8,800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22년도 딱 2년이 지났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물동량이 증가하고 글로벌 해운 운임이 상승하면서 동사의 매출액이 2020년도에 8천억대에서 약 1조 6천억까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또한 1,400억 정도 수준에서 2022년도 기준 2,600억까지 증가를 했고요. 작년에는 추정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 동안 2,700억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4%가 빠져서 동사의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6,800억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작년에 2023년도에 벌어들였던 돈 2,700억, 그리고 재작년에 벌어들였던 돈 2,600억, 2021년도에 벌어들였던 돈 2,000억, 100억대는 다 빼고 2,000억만 더해도 얼마죠? 영업이익만 6,000억을 기록을 했는데, 자,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얼마다? 6,000억대다. 근데 앞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인가? 아니죠. 올해 흑자, 내년에도 흑자, 내후년에도 흑자. 이렇게 회사가 돈을 잘 벌어 나간다면은 시간을 두고 봤을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는 기업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서 주가도 결국에는 오늘 테마주가 저 PBR 관련주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타이밍이 저는 있을 거다라고 보도록 하겠고요.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2021년도 4,000원 정도까지 시세가 나왔던 대한해운 종목이 최근에 1,600원까지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5%의 매를 먼저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빠르게 V자 반등이 나오면서 1,600원짜리가 대략 90% 정도의 폭등이 이번에 분출이 됐어요. 사실 1월 달이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90%의 폭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전쟁 테마주, 해운 관련된 테마주 형태로 시세가 분출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과거에 이제 일봉상의 차트를 보면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 2,100원 가격대 위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가격대 위로 더 많은 수급과 더 많은 거래량이 해운 테마주, 전쟁 테마주로 부각되면서 시세가 분출이 됐었는데, 지금은 과거에 대량 거래 터졌던 캔들의 눌림목 가격까지 낙폭을 확대한 상황이고, 시청자님의 평단가가 약 2,300원 정도 가격이 되는데, 자, 그 캔들은 과거에 우리 테마주 형태로 분류됐었던 이 모든 이제 대량 거래가 수반된 캔들보다 이제 캔들의 시작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2,300에서 3,100원 정도까지 좀 시세를 만들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2,300원 구간이 저항대로 바뀌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2,300원을 돌파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고 그 자리를 지켜줬으나 1월 24일 기준으로 이제 2,300원을 이탈하면서 이제는 단기 저항대가 2,300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중동 그리고 홍해 쪽 그런 군사 리스크가 다시 부각된다라고 가정한다면 다시 전쟁 테마주, 그 중에서도 해운 테마주가 다시 한번 또 어게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장대 양봉을 기록하고 단기 시세가 나올 때 그때 출구 전략을 좀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큰 그림에서는 저는 1,900원 가격을 이제 지지선으로 잡고 대응하는 걸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종목의 최저가 1,600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마이너스 55%가 폭락한 바닥권이 1,600원이고, 그리고 과거에 매물대였던 1,900원 가격대를 돌파하고 1,900원을 깨지 않고 2,100원대를 지켜주면서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오고 눌림목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짧게는 1,900원을 깨지 않을 경우 첫 번째 목표가 시청자님 평단가인 2,300원까지 추가 상승을 노려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량 거래가 터졌던 캔들의 시가와 종가 라인인 2,500원 캔들 그리고 2,550원 수준까지 2차 목표가 대응을 고려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회사가 이제 적자 전환이 됐다. 대한해운 종목의 계약이 끊겼다. 이런 돌발 악재가 개별적으로 발생되었다라기보다는 반도체 테마 꺼지고요. 전쟁 테마주가 꺼지면서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눌림목 구간으로 접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2,100원 기준
정정하겠습니다. 자, 1,900원 기준 잡고 2,100원 밑으로는 더 사거나 아니면 기존 보유 물량으로 보유하거나 그리고 반등한다면 1차 목표가 기존 시청자님 평단가 2,300원, 2차 목표가 2,550원 가격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 우리나라에서 절대 망하지 않을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공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한국전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동사가 한국전력의 석유 제품을 납품하고 그리고 포스코 쪽에다가 철강 제품을 납품하면서 이제 중장기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망하지 않는 회사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눌림목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저는 뭐 관점에 따라 다르고 내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내 감당할 수 없는 비중에 따라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큰 그림에서는 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제시해드린 가격대 목표가 2,300, 2,550 확인해서 최종적으로는 수익권 매도 기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수익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시네요. 시간의 문제일 뿐 돈워리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일단 강력홀딩 의견해 주시고 1차 2,300원, 2차 2,550원까지 눈높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두 분께 또 선물 드려야겠죠. 3010번님과 8532번님, 샵 3772번으로 당첨 확인 문자 요청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 이내로 저희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그럼 이어지는 대시셋 초입 관심주 리스트입니다. 사실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와, 그 다음 날에 진짜 시원하게 가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전문가님, 그랬던 종목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일단 월요일에 이제 오후 방송에서 오후 1시에 닥터스탁 방송을 제가 월요일, 수요일에 출연을 하는데요. 자, 월요일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우리 바이넥스라는 우리 CMO 업체, 반도체도 위탁 생산하듯이 바이오 의약품 또한 위탁 생산을 하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코스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스닥에는 바이넥스라는 기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월요일 당시에 부각이 됐었던 이벤트가 이슈들이 미국에서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을 규제한다라는 이슈가 발생되면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넥스의 바닥권에서 갑자기 대량 거래가 유입되는 모습을 제가 포착하고 이 종목이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방송에서도 다크호스 공략주로 소개시켜드리고 노랑톡에서도 안내 전략들을 세워드렸는데요. 다음 날 이 종목이 18% 정도의 상승이 나오면서 15% 이상의 우리 단기 상승을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 만에 15%의 폭등 이제 노려볼 수 있었던 이유는 바이넥스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은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자, 바이넥스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이런 종목이 대시세 초입이다. 느낌적인 느낌을 좀 부연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큰 그림에서 우리 바이넥스 종목의 과거의 저점이 6,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39,000원까지 6배 정도의 폭등을 기록하게 돼요. 자,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제약바이오가 무너지고 테마가 끝나면서 결국에는 얼마까지 무너졌느냐? 고점 대비해서 7,000원까지 마이너스 약 80% 정도의 폭락을 겪게 됩니다. 자, 그렇게 뭐 4만 원 정도 하던 주가가 8,000원 밑으로 5분의 1 토막 마이너스 80% 정도가 폭락하면서 수년 동안 자, 불효 종목이죠. 바이넥스 종목의 지난 3년 동안 주주분들에게 막심한 손실을 안겨주었던 바이넥스 종목에 자, 바닥권에서 뭐가 들어올 때 자, 이슈와 테마와 거래량과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 시도하는 바닥에서 기간 조정 끝에 이제 막 테마주로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인 이번 주 월요일에 이 종목을 제가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15.91% 정도의 상승이 나오면서 자,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가격 대비 그리고 공략했던 가격 대비 약 18% 정도의 이제 수익으로 상승으로 잘 노려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자, 싸다고 그냥 매수해서는 종목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폭락하고 기간 조정 거치면서 시장에 소외됐었던 종목이 이제 막 바닥에서 무언가의 유의미한 대량 거래가 유입되면서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하는 슈팅 자리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여기서부터는 시청자분들의 관심 종목에 추가해 두시고 단기 상승을 노려보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대시세 초입입니다. 자, 이 종목을 종가의 돌파 자리에서 매매를 했어요. 자, 이 종목이 바로 가면 우리는 수익 실현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떨어져도 더 살 수 있는 자리에서 저는 공략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자, 이 종목은 이미 고가 대비해서 80%의 가격 조정을 겪었고 밑으로 떨어져 봤자 우리 거래대금 터진 캔들의 시가 라인
8,4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더 물량을 모아가셔도 좋다라고 전략을 세웠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운이 좋게도 눌렀다 가지 않고 바로 가면서 하루 만에 수익 실현이 됐는데, 자, 바이넥스 종목은 우리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월요일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대량 거래가 터졌던 캔들 기준 8,4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한다면 또다시 공략해도 좋은 종목이니까요. 과거의 대시세 초입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종목들의 큰 매수세가 유입된 기준 캔들의 눌림목까지 빠진 종목들은 현재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들을 우리 노랑톡에서도 같이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어제장 시원하게 거래량 실리면서 양봉 캔들 보여줬는데 이런 대시세 초입 종목 좀 뭔가 리스트 받아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샵 3772번으로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님의 이름, 민경철 이렇게 3글자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하단에 나오고 있죠.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눌러주시고 카메라를 갖다 대주시면 링크 나옵니다. 누르고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대시세 초입 관심주 리스트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유튜브 사연들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열공하는 불개미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자, APS 종목이에요 라고 해주셨는데 8,226원, 비중 4%입니다. 모멘텀이 있는 종목인 건가요? 목표가랑 손절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서 궁금증이 좀 생기신 것 같습니다. 자,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뭔가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개발 협력이 부각되는 이슈들은 있던데 전문가님, 왜 시원스러운 좀 뭔가 움직임은 없는 건가요? 사실 뭐 과거에 잘 나갔던 종목인데 지금은 좀 적자지수 기업이라서 좀 주가의 흐름이 좀 부진한 것 같고요. 뭐 특별한 테마주로 부각될 만한 모멘텀이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큰 기대가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차트적 관점에서 얼마를 기준 잡고 어느 정도 가격까지 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 종목에 이제 APS라는 종목인데요. 과거 사명은 AP 시스템, 그리고 2017년도에 사명을 변경하면서 AP홀딩스라고 사명을 변경했다가 2023년도 4월 26일 기준으로 다시 한번 APS라고 사명을 또 변경을 했습니다. 어제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컨설팅을 하고요. 뭐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에 대한 뭐 컨설팅, 로열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매출액을 발생시키는 기업이 되겠는데, 자, 회사의 매출액을 보면요. 2015년도 기준 이제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이 2,900억까지 회사의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때를 딱 정점 찍고 2015년도부터 매출액이 갑자기 2,900억인데 1년 만에 240억으로 매출액이 90%가 급감합니다. 그러면서 딱 적자로 전환되더니 2016년도부터 적자, 그리고 2023년도에도 1분기, 2분기, 3분기 적자가 뜨면서 7년 정도 적자를 회사가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가 적자를 기록한다면 주가는 15년도부터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차트를 보니까요. 자, 15년도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했으나, 자, 주가가 고점에서 적자 전환되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면서 3,000원까지 무너집니다. 그렇게 적자는 지속됐으나 주가는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를 반복하면서 지금은 고점이냐 저점이냐를 물어보셨을 때 상대적으로 저점 구간에 좀 근접해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실적적인 부분들은 지금 최근 7개년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7년 동안의 주가의 추이를 보면은 22,000원에서 3,000원까지 폭락, 그리고 다시 한번 저점 다진 캔들이 코로나 때 4,700원 캔들이 되겠고요. 자, 그 가격에서 23,000원까지 실적은 적자지만 다시 한번 뭐 사이클이 돌면서 주가가 4배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왔었고, 지금은 그 시세를 반납한 우리 5,880원에서 저점을 다지고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자, 뭔가의 이슈와 뭐 수급이 붙었을 때는 강하게 시세 나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리는 거래 대금이 좀 크게 발생되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자, 6,900원 캔들을 기준 잡고요. 자, 요 캔들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과거에 이제 매물대를 돌파했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또다시 대량 거래가 유입되면서 이 6,900원 위로 우리 과거의 단기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 단기적으로는 6,900원 캔들 기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시세가 분출이 된다면 저는 이번에 저항받은 캔들 8,900원과 9,200원 수준까지
이제 목표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청자님 평단가가 조금은 이제 높지만은 비중이 또 낮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7,650원 수준까지 낙폭을 확대한다면 최근 1월 한 달간 자 7,600원 반등하고 7,600원 반등하면서 7,600원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7,600원까지 빠지면 평단가를 조금 더 낮춰보겠다. 그리고 반등하면 8,900원까지 수익을 챙기겠다. 그리고 밑으로는 6,900원 가격을 기준 잡고 거래대금 터진 캔들의 우리 시가 라인, 저점 라인을 깨지 않을 경우 반등을 노려보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겠습니다. 실적 부분은 적자가 기록이 되고는 있지만 최근 7년 주가 기록은 그 가격에서 종목의 이슈, 수급 붙을 때 또 강하게 오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6,900원 캔들 기준 잡고 단기 분출할 때는 8,900원, 9,200원 수준에서 목표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우리 열공하는 불개미님 열공하시면서 좋은 수익들 많이 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시세 초입 관심주 리스트 선물을 너무 받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노란토 보니까 소연님, 그리고 기뻐하는 라이언님, 나니님, 정광진님 등 많은 분들이 지금 대시세 초입 관심주 리스트 받아보고 싶어요 하면서 들어오셨는데요. 이렇게 거래량이 하단에 이 낙폭 과대해준데 이렇게 대시세 초입 거래량이 있는 종목, 초입에서 터지는 종목들은 과연 무엇인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문자샵 3772번으로 민경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유튜브 사연 만나볼까요? 돼지 토끼님 필명입니다.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종목인데요. 6,449원에 5% 진단 부탁드려요. 손절을 이걸 해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바로 또 저희가 볼 수밖에 없겠네요. 손절할 구간인지 아닌지를 보는 상황인데 오늘은 그래도 시원하게 6%대까지 오른 종목이에요. 전문가님. 네. 그래도 평단가가 많이 높거든요. 네.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정말 진짜 어려운 이제 선택의 기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뭐 아니면 도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3월 달에 우리 감사 보고서 시즌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는 바이오 쪽 기업들은 사실 3월 달에 거래를 피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3월 달이 오기 전에 감사 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정말 내가 이 회계법인의 당사자라서 이 종목에, 법인이 네. 이제 감사 의견 적정인지 거절인지를 명확하게 100% 자신할 수 있다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는 2월 말 3월 초까지는 비중을 그래도 조금 줄이시는 쪽으로 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님 평단이 지금 6,000원으로 제가 잠깐 봤는데 네. 비중이 몇 %인지 한번 5%요. 5%인가요? 네. 네. 그러면은 뭐 그냥 2월 말까지만 그리고 3월 초까지만 반등 노려보시고 오늘 제시해드린 가격대까지 올라오면은 저는 그냥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자, 회사가 이제 대규모 적자가 기록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 뭐 신약, 임상 이런 쪽에 성과가 나면은 뭐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큰 성과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무적 부분에서만 이제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자 2020년도에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이 63억, 그런데 이제 영업 손실이 200억 정도가 잡혔고요. 2021년도에는 약 264억 원 정도, 22년도에는 400억 이상의 영업 손실이 잡혔는데, 자 2023년도에도 100억, 90억, 80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1월부터 9월까지의 적자만 약 280억 정도가 잡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1월부터 9월까지 매출액이 1억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사가 이제 뭐 임상에 도전하고 있는 부분들 응원해야 되고, 이게 정말 성공하면 뭐 앞으로 많은 인류의 생명들을 구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 임상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혹은 3월달 감사 보고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관리 종목이나 혹은 뭐 안 좋은 쪽으로 이제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배제를 할 수 없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런 리스크가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2월 말 3월 초에 시세 나올 때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이 오늘 장중에 3,480원까지 시세가 나왔고 12월 달에는 4,300원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올라오면 저는 매도 의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월 말 3월 초 시세가 나오면 탈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감사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이 부분은 꼭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해 봤습니다. 이후에 또 반영되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초급등주 11 패턴 매매 기법이 방영됩니다. 안전한 급등주의 매매 기법, 그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실전 투자 공략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은 중소형 철강주를 들고 왔는데요. 네. 자,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의 매를 먼저 맞았습니다. 매를 먼저 맞고 나중에 이제 안 아파지는 게 저는 좋다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하이스틸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자, 이름부터 높게 가겠다라는 그런 포부가 개인적으로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차트 보면서 왜 이 종목이 대시세 초입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2022년도의 차트를 보면은 이 종목의 저점이 2,400원까지 낙폭을 확대했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400원 구간에서 갑자기 대량 거래가 딱 터지고 그리고 그 캔들의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얼마까지 상승이 나왔었느냐? 약 7,900원까지 2,400원 저점 대비 대량 거래가 터지고 중소형 철강 테마주로 시세가 분출되니까 대략적으로 주가가 약 3배 정도 퍼센트로는 200% 정도의 상승이 2020년도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200%의 상승을 분출했었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7,900원 고점 대비 최근 3,000원 부근, 정확하게는 7,900원에서 2,995원까지 마이너스 55% 가까운 폭락을 선제적으로 이제 매를 맞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자, 폭락한 저점에서 오늘 저 PBR, 우리 시장의 테마주들이 전방위적으로 무너지다 보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뭐가 있을까? 시장에 소외되어 있지만은 PBR이 1 이하인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까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쏟아지면서 오늘 이 종목에 마이너스 55% 이상 폭락한 바닥에서의 대량 거래가 오늘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종목이 대시세 초입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지금부터 관심 있게 보시고 공략했을 때에 대한 장점은 첫 번째, 이 종목의 저점이 약 3,000원 정도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3,000원 가격까지만의 손실을 감수한다면 우리가 큰 그림에서는 잘 됐을 때 어디까지 약 4,000원, 5,000원, 7,000원 정도까지 밑으로는 몇백 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하는 것 대비 위로는 수천 원 정도의 수십 %의 폭등도 지금부터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자, 바닥권에서 거래대금이 터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과거에 거래대금이 터졌을 때 5,000원 정도까지 시세가 분출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의 다시 대량 거래의 유입은 대시세 초입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매수가는 우리 내일장 수요일 시가 이하, 그리고 손절가는 자, 아까 제시해드린 3,000원 가격, 그리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 3,700원 가격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스틸입니다. 뭔가 주가도 시원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매수가 1월 31일 시가 이하였고요. 목표가 3,700원, 손절 라인은 3,000원으로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내일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1월 달 시속 게임을 하다가 네. 오늘은 같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지수는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단기 저점을 815포인트 부근에서 저는 다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실적 좋게 내면서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를 갱신한다면 코스닥 지수도 지금은 반대로 갔거든요. 나스닥은 신고가, 코스닥은 저가. 근데 네. 코스닥이 반등하면 반도체든 2차 전지든 테마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 가격인 우리 반도체 2차 전지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지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전략들 들어봤고요. 전문가님과는 마무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종목 상담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들이 뭔가 어수선한데요. 그래도 따뜻한 온기로 내일 성공 투자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밤 보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